나폴레옹 혁명의 아들인가? 스스로 황제가 된 괴물인가? 여러분, 유럽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프랑스 본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식민지 섬 출신의 한 소년이 단 10년 만에 유럽 대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는 전쟁의 신이라 불릴 만큼 천재적인 전술가였지만 한편으로는 혁명의 가치를 배신하고 스스로 황관을 머리에 쓴 야심가이기도 했습니다. 벼락처럼 나타나 전 유럽을 불태웠던 그의 불꽃 같은 생애를 추적합니다. 1. 코르시카의 촌놈, 왕따 소년의 도끼. 1769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코르시카 섬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프랑스어를 잘 못해 이탈리아 억양을 쓰던 이 소년은 프랑스 본토의 군사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귀족 자제들 사이에서 코르시카 촌놈이라 불리며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죠. 하지만 소년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서관에 틀어박혀 수학과 역사, 그리고 포병 전술서를 달달 외웠습니다. 너희가 비웃는 이 혀는 나중에 너희를 지배할 명령을 내릴 것이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프랑스 전체를 삼킬 만큼 거대한 도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2. 툴롱 포위전 전설의 서막. 프랑스 대혁명의 혼란 속에서 무명의 포병 장교 나폴레옹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던 툴롱 항구를 되찾아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였죠. 나폴레옹은 기존 장군들의 고리타분한 전략을 비웃으며 포병을 고지대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전술을 선보입니다. 결과는 대승리. 이 전투 한 번으로 그는 24살의 나이에 장군으로 초고속 승진합니다. 전쟁은 산수가 아니라 쉽니다. 그는 대포의 각도 하나까지 계산하는 치밀함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알프스를 넘은 태양 유럽의 심장을 쏟아. 이탈리아 원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대군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연승을 거둡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은 이때 나온 것이 아니지만 그의 행보는 그 자체로 불가능의 연속이었습니다. 3. 나의 군사들이여 보라. 알프스가 우리 앞에 있다. 1800년 나폴레옹은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고대 카르타고의 한니발 이후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하자 그는 백마를 타고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저 산을 넘는 순간 적들은 뒤통수를 맞고 무너질 것이다. 험난한 절벽을 타고 대포를 끌고 올라간 프랑스군은 마침내 평원에 나타났고 오스트리아군은 귀신이라도 본 듯 패배했습니다. 이 승리로 나폴레옹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마침내 1804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교황의 손에 든 황관을 직접 빼서 자신의 머리에 씁니다. 스스로 황제가 된 것입니다. 4. 아우스터리츠 완벽한 승리. 나폴레옹의 천재성이 정점에 달한 전투는 아우스터리츠였습니다. 프랑스군 7만 명이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러시아 연합군 9만 명을 상대한 싸움이었죠. 그는 일부러 자신의 약점을 적에게 보여주어 적군을 유인한 뒤 안개가 걷히는 순간 적의 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유럽의 제왕들이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타오르는 야망의 끝, 동토의 땅에서 저물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의 권세도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러시아 원정이었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진격한 나폴레옹은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납니다. 바로 러시아의 추위와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5. 모스크바의 불길과 지옥의 후퇴. 러시아군은 도시를 비우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텅 빈 도시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결국 후퇴를 결정합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60만 대군은 괴멸되었습니다. 돌아온 군사는 고작 3만 명뿐. 나폴레옹의 무적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6. 워털루의 최후와 고독한 죽음. 1815년 유배지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은 마지막 승부수인 워털루 전투에 나섭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비가 내려 대포를 움직이기 힘들었고 아끼던 장수들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결국 영국 마이너스 프로이센 연합군에 패배한 그는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떠납니다. 유럽을 호령하던 사자는 이제 작은 섬의 방구석에서 자신의 회고록을 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821년 위암으로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짧았습니다. 프랑스 군대 조제핀 아내 7. 그가 남긴 유산. 나폴레옹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는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한편으로는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 근대 법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유와 평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나의 진정한 영광은 40번의 승리가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을 나의 법전이다. 아웃사이더로 태어나 황제가 되고 다시 죄수로 죽어간 사내. 나폴레옹의 삶은 야망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오만이 어떻게 그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인류사 최고의 드라마입니다.